앞에서 언급한 대로 조선 후기에는 조선 전기와 완전히 달라졌는데 우선 일본 사신은 서울로 올라올 수가 없었고 부산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신은 조선 국왕이나 예조에서 접대를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양국에 문제가 생기면 대마도주가 관백의 뜻이라고 하며 대차회를 파견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에 조선을 방문한 일본 사신은 대마도주가 파견하는 사신, 수도서인이 파견하는 사신, 수직인 자신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차회는 대마도주가 파견하는 사신으로 대차회와 소차회가 있습니다. 대차회는 관백의 부고와 승습을 알리거나 대마도주의 승습, 도서를 바꾸기를 간청할 때 조선에 통신사를 요청하는 차회를 말합니다. 소차회는 표류한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대마도주의 부고나 대마도주가 에도에서 돌아온 것을 알리고 조위, 진하를 하러 오고 문의관을 호송하여 가는 차회를 말합니다. 수도서인이란 조선 국왕이 보낸 도서를 하사받는 사람이고 수직인은 조선의 관직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조선 후기 일본과의 외교 의례는 통문관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문관지 교림편에는 대마도인을 접대하는 새로 정한 사례, 달해의식, 외사에 숙배하는 법식, 주봉배의 법식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일본의 국서는 일본 사신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조선 사신이 일본에 가서 받아왔습니다. 조선 사신이 일본으로 가서 우리 국왕에 국서를 전달하고 일본은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국서를 주었고 조선 사신이 그 국서를 받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에서 일본 국서를 직접 받는 의례는 없었습니다. 일본 국서를 조선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게 특이하네요. 그래서 통신사가 계속 일본으로 갔군요. 그렇다면 일본에서 국서를 받는 의례가 있었겠군요. 네, 일본의 화답을 바로 받을 수도 있었지만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조선의 사신들은 숙소에 머물면서 일본 관백의 국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본에서 국서를 받는 의례는 간단합니다. 조선의 사신이 머무는 숙소로 대마도주가 국서를 가지고 오는데 대청의 책상 위에 국서를 놓고 달해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인가요? 정말 간단하네요. 이렇게 허술하게 국서가 전달된다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일본 국서를 전달받는 과정이 허술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국서 개작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서 개작이요? 국서를 고쳐서 조작을 했다는 뜻인가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요. 일본과의 이 외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5년에 유천 사건이라고 불리는 국서 개작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대마도주의 가신이었던 유천 조흥이 대마도주가 국서를 위조하고 고쳤었던 일들을 막부에 제소하면서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임진왜란 직후부터 조선과 교린 관계를 회복하기를 희망하였고 그 교섭은 대마도주가 맡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606년 조선은 강화를 조건으로 일본에서 먼저 조선 국왕에게 국서를 보낼 것과 전쟁 중에 성종과 중종의 능을 훼손한 범인의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일본국 원가강의 명의로 국서와 함께 왕릉을 파헤친 범인으로 마고사구와 마다화지 2명을 압송해 옴으로써 조선의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선조 40년인 1607년에 정사 여우길, 부사 경섬, 종사관 정호관을 비롯한 제1차 회답 겸 쇠환사 일행 460여 명을 일본에 파견하였습니다.
국소 조작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선 국왕 명의의 국서에는 일본이 보낸 국서에 대한 대답이라는 의미에서 봉복이라고 써서 보냈는데 이 내용을 봉서라고 바꾸어서 마치 조선이 일본의 외교 관계의 부활을 요청하는 것처럼 바꾼 것이었습니다. 1617년에 일본의 국서를 받은 이후에 조선은 정사 오윤겸, 부사 박제, 종사관 이경직 등을 3사로 한 제2차 회답 겸 쇠환사를 일본에 보냈습니다. 이때 조선이 받은 국서에는 일본 국왕 원수충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국정의 지배권을 가진 주권자인 장군이 천황으로부터 임명을 받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국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당시 막부에서는 일본국 원수충 명의의 국서를 보냈지만 대마도에서 조선 국왕과의 대등한 위치를 만들기 위해 일본 국왕이라고 위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1624년에 받은 국서에는 일본 국주 원가광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조선이 이의를 제기하자 일본 국왕 원가광이라는 국서를 다시 보내왔는데 이 또한 개작된 것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역시 겉멋을쓸 일본이네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조선에 알려진 것은 1636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일본에서는 대마도주 종의성과 그의 가신 유천조흥이 세력 다툼을 벌이면서 서로의 잘못을 막부에 제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 일을 막부의 장군인 덕천가광이 심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천조흥이 장군의 서한을 위조한 일 등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막부는 대마도주 종씨는 처벌하지 않았고 이를 폭로했던 대마도주에 가신 유천조흥을 유배 보냈습니다. 이후 일본은 조선에 통보하기를 일본에서 조선으로 보내는 국서 작성 시기를 일본 천황의 연호를 사용하고 장군 칭호를 대군으로 바꾸고 대마도주가 조선의 예조참의, 부산첨사, 동래 부사 등을 호칭할 때 하파라고 부르던 것을 조카라고 바꾸도록 하였고 조선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적반하장 일본으로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맞추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조선은 왜 이를 수용한 건가요? 조선 정부 역시 일본과 겨우 회복된 관계를 굳이 깨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황의 연호를 수용한 것은 최명길이 우리가 명나라를 배반하여 절개를 이뤘으니 외국과 서로 hir난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본도 이후 대마도를 감찰하고 조선으로 보내는 서계를 철저히 검사했던 것 같습니다.